여러분, 비트코인 시장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라인부터 한번 보시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89,000달러를 넘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공포에 떨었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부터 볼게요. 바로 거시경제의 역풍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번 폭락의 시작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가 아니었어요. 바로 바깥,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전반의 어떤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특히 요즘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다들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지금은 좀 위험한데?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서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외부의 불안감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연쇄 반응이 정말 무서운데요. 한번 보세요. 밖에서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이어졌고 결국 84,000달러라는 시장이 여기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이걸 신호탄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그냥 폭포수처럼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규모가 무려 25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레버리지가 싹 정리되고 나면 시장의 반등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투기가 너무 과했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세 번째 요인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채굴자들이 겪고 있던 압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채굴자 항복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채굴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 당장 들어가는 운용비라도 내려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파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요.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전기세처럼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이러니 채굴자들이 양쪽에서 꽉 눌리는 이중고를 겪는 거죠. 결국 이들이 던지는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거시경제,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채굴자들의 항복까지 이 세 가지 폭풍을 한꺼번에 맞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한 78,000달러에서 85,000달러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회복을 하려면 일단 바깥 경제 상황이 좀 안정돼야 하고 ETF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도 멈추고 채굴자들이 파는 것도 멈춰야 하고 이런 좋은 신호들이 동시에 딱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 문구가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네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은 아래쪽이거나 옆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시경제 같은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위로 쭉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숨죽이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까요? 시장의 방향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